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컨텐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언급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동남아 진출 본격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SCBX, 이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 상업은행의 지주 회사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금 동남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핵심은 카카오가 태국의 최초 은행인 태국 시암은행과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 기사로부터 생각의 확장을 하기 위해 한 인물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손정희 바로 보고 가실게요. 구글에 손정희를 치면 손마사요시라고 나옵니다. 1957년생으로 일본의 기업인이고 소프트뱅크의 수장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양력을 잠깐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UC 버클리 출신이고 야후 재팬 이사회 회장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야후 커뮤니케이션 수석 부사장이었다. 이 부분 그냥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희 1000억 달러 비전 펀드 투자 결정 큰손 10명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정희는 2016년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1000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111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통해서 비전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 비전 펀드 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소프트뱅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애플, 퀄컴, 폭스콘 등의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영국의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영국의 ARM. 이번에 삼성과 합병을 시키려고 했지만 손정희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곧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미국의 엔비디아.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미국의 우버,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미국 위워크, 그리고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신까지 굉장히 요즘에 핫한 그런 기업들에 손정희는 이미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중국판 손정희 삼총사,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키웠다. 손정희 6분 만에 200억 투자 설득했다. 승부사 마윈, 알리바바의 회장이죠. 정리하고 가게 되면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 암이죠.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요. 미국 엔비디아, 우버, 위워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디디 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카카오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는 카카오와 태국의 시암은행이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주주 현황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김 창업자의 가족회사인 K큐브 홀딩스 많이 가지고 있겠죠. 국민연금공단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디가 있죠?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 맥시모 PTE,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손정희와 카카오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밀어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손정희는 한국 기업의 쿠팡 야놀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 반도체 회사 ARM, 미국의 엔비디아, 우버, 위워크, 중국의 디디 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의 회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카카오와 손을 잡은 태국의 시암은행 리플렛 운영 라이센스를 과거에 획득해서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자주 봤었던 뱅가드 포럼에도 뉴욕 멜론은행을 통해 시암은행을 통해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리플은 시암 커머셜뱅크, 시암은행과 즉각적인 국경 간 송금으로 혁신을 주도하도록 돕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리플과 SCB 시암은행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태국 시암은행이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곧 페이먼트 시스템에 카카오페이가 역시나 연루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Integrated Payment Syste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페이먼트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있고 미국에 애플페이, 구글페이 있습니다. 재팬의 라인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죠. 이제 또 어디페이가 있죠? 태국의 결제 시스템도 들어오겠죠. 그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그 심장에는 누가 있다? 바로 리플사의 XRP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상기를 하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보더라도 중심에는 리플이 있고요.
오늘 나온 소프트뱅크,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알리바바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에 알리페이와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의 차량 공유회사 디디 출싱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위챗페이와 연결이 된다. 이는 텐센트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페이티엠 나오고 있네요. 미국은 JP모건을 통해서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하나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한국의 카카오페이와 태국의 결제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께서 항상 코인의 99%는 다 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살아남는 코인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거기에 항상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정도 얘기를 해요. 최근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리플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거 영상을 찾아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다가 결국은 쓰지 않으면 다 이제 소멸되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99.999%는 없어질 거다. 토큰은 그러니까 정상하시려면 1순위는 비트코인, 조금 더 나가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좀 검증되는데 근데 가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잡아요. 아, 그러세요? 예. 프라이빗인데 코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컨소시엄, 우리가 말하는 리플 같은 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실상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국제 간의 외환 결제할 때 비용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걸 해결한 게 리플이거든요. 그 얘네 차관점이 되게 좋아요. 그 은행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컨소시엄 개념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엄청나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큰이라든가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오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체제 경쟁 그리고 해당 영상은 제가 자막 처리한 것처럼 머니올라 2021년 4월 26일 방송분이고요. 안유아 교수님의 발언을 요약해 볼까요? 토큰의 99%는 없어진다.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비전을 봤다. 그리고 컨소시엄 말하면서 리플을 언급을 했죠. 수수료를 해결할 것이다. 리플, 은행이 다 들어와 있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시대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에비던스 자료로 뒷받침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리플 가치에 투자라는 영상에서 리플은 최초에 상용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나 속도, 확장성 면에서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은 2025년까지 홀딩해야 되는 이유에서 스위프트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은행 시스템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플, 은행의 송금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다. 수수료가 0.00001 XRP로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금융의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우리 뱅가드 포럼에서 뉴욕 멜론은행의 SBI R3 스위프트로 갑니다. 이 R3가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R3는 월가의 공동 창업자 3명이 창시했기에 3자가 붙었고요. 그 중에서도 CEO 데이비드 루터의 성인 이 R을 따서 R3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데이비드 루터는 ICAP 전상금융중개 리스크관리 플랫폼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맡았었는데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비트코인이 아닌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그 초기 대형은행들이 어디가 있었죠? JP모건, 크레딧 스위스,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UBS, 바클레이스, BBVA, 스테이트 스트리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골드만삭스가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R3의 목표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금융시장에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코다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R3가 바로 리플을 첫 번째 공용 결제 처리 플랫폼 화폐로 결정했다라고 예전에 나왔었죠.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관계도에서도 SBI 홀딩스 더 나아가서 R3, 이 코다 플랫폼까지 연계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안유아 교수님 최근 영상을 찾아보면 리플에 대한 언급이 잘 없어요. 왜일까요? 세력에 눌려 있으니까,
대중들한테 리플을 말하면 괜히 좋지 않은 소리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우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정말 전문가다라는 사람이 언급하는 그런 토큰이 XRP 리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펀더먼털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반증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